자, 8장 재정관리 부분입니다. 예, 이 부분에 어떤 질문 올라왔나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정부는 성과주의 예산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을 주로 활용하나요? 여기가 첫 질문이네요.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. 예,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거의 1990년대 후반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고 하면서 성과주의 예산, 우리가 PB 예산이라고 그러죠. 퍼포먼스 버젯 해갖고 앞에서 배우셨는데요. 이 예산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PB 예산을 씁니다. 예. 요거는 맞고요.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요걸 쓰는 것까지 이제 다수의 기관에서 쓰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을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는데요. 일단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. 성과주의 예산은 각 기관이 주요 사업을 몇 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누고, 그쵸? 예. 그 다음에 이 세부 사업을 또 몇 개의 각각의 사업을 몇 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고 한다면 복지관 안에 이제 큰 사업을 사례관리, 지역조직화, 가족기능 강화 이렇게 나누고 또 그 나눈 것 안에서도 가족기능 강화 파트 안에서 또 나누게 되는 거죠. 일반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, 또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위한 또 어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부 사업을 또 나누고 그것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 말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좋은 점은 뭐냐면 각각의 사업별로 목표, 성과 목표 정하고 전략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고요. 무엇보다도 지출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단위 원가에 얼마 하는 거를 업무량 얼마 양을 해갖고 얼마의 예산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가 대단히 명확해요.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업무량을 상담을 몇 명을 하겠다 혹은 몇 시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말 1인당 1인당 몇 시간짜리 상담을 정말 몇 번 했나 이런 것들을 어때요? 우리가 피드백하기도 너무 좋고요. 명확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밑에 긴 예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했죠. 1인당 2만 원짜리 상담을 1년 동안 10회를 하도록 해줬다. 그러면 20만 원일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파트에서 1년 동안 40명을 한다면 또 400명을 한다면 이걸 곱하면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. 예, 40명을 하면 800이 나오고 400명을 하면 8000이 나올 거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거예요. 자, 그런다면 이게 되게 그 단위 원가와 업무량 명확히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예산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면 효율성도 좋고 피드백으로 확인하기도 좋은 점이 있어요. 그런데 거기서 하나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뭐냐면 제가 성과주의 예산 앞에 강의에서도 했지만 이때 그 업무량에 대한 혹은 단위 원가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상담에서는 이거를 곱하기 시간으로 할 때 더 많냐 곱하기 명수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고요. 회차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문장 보시면 상담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단위로 할 것이냐 1인당 그 다음에 시간을 단위로 할 거냐 몇 시간 이런 또 입양에서는 입양된 아동 수로 해야 되냐 입양 신청 아동 수로 해야 되냐 신청자 수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해야 되냐 등의 어떤 그 기준, 단위 원가 혹은 업무량의 기준을 잡는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되게 명확해서 좋아요. 현수막 몇 곱하기 맥 사이즈는 얼마 이런 거 분명할 거 아닙니까? 예, 그 다음에 얼마짜리 식사를 몇 명 이런 건 되게 분명한데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기준에 대한 합의를 잡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면 효율성이 좋고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B 예산,
성과주의 예산은 맨 끝에 문장 볼게요.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명히 한다. 실행 단위에서의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기한다.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건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. 앞서서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LIB, PB, PPBS는 다 전년 대비 점증 예산을 쓴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LIB나 PPBS 같은 경우는요, 금액만 나오지 이렇게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진 않아요. 기록적 거기에 제시하진 않거든요. 근데 PB 예산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니까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